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5주차 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5주차에는 팔로십의 의미와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지난 4주차 때 팀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응집력의 차이, 팀워크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팀워크는 어,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것을 팀워크라고 한다면 응집력은 일하고는 별개로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만들고 그 집단의 멤버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 그게 응집력이라고 하죠. 여기에선 조직 문화, 사람 환경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적인 것은 일의 공동의 목표를 하는 것은 팀워크라고 하고 응집력은 팀워크 중에서도 서로 집단에서 서로 협업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 조직 문화에 조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응집력이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주차 1차 시 팔로십의 의미에 대해서 팔로십이 무엇인지 그 의미하는 거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대인관계 능력 학습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학습하게 된 김선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벌써 5주차가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조금 더 원만한 그런 그 대인관계 스킬, 사람 대하는 스킬, 조직에서의 일 공동 목표를 달성할 때의 스킬, 네트워킹 스킬 이런 것들이 좀 향상이 되어서 조금 삶에 좀 원활한 관계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5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팔로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2차 시에는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팔로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차 시에는 직업 생활에서 팀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학습 내용을 가지고 그 목표는 직업 생활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팔로우십과 리더십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팔로십은 그렇다면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팔로십입니다. 자, 건강한 부하는 상사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도 해야 하며, 또한 상사에 대한 동의 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팔로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리더십은 상사만 가져야 될까요? 셀프 리더십, 개인 리더십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리더보다 팔로워가 훨씬 더 많죠.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이잖아요. 위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중간이 많고 이제 아래 하단이 실무자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리더보다는 훨씬 더 팔로워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직임의 숫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한 명,
국회의원은 299명, 지역구와 전국구도 있고, 대학교 총장,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직위를 보면 여기에 숫자가 총리와 차관, 그러니까 총리 한 명에 15장관, 24차관, 이렇게 국회의원도 299명이면 여기에 보면 도지사 8명, 시장 75명, 이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전체를 합쳐서 한국 사회의 직위 숫자 이렇게 보면, 어, 리더보다는 팔로워가 훨씬 많다는 것. 이제 한국에서 예산 수립과 집행 인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적 의사 결정 등의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은 어, 약 2%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것 같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리더들은 훨씬 적다는 거. 자, 그럼 팔로십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인데 리더와 팔로 여기에 보면 20대 80, 그러니까 80대 20, 거의가 20%는 리더고 80%는 그 팔로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이. 리더가 조직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은 20%, 그 나머지 80%는 플로어에서 그 팔로우들이 기여하는 거죠. 리더로 일하는 시간보다 실제로 팔로워로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80대 20.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신입사원으로부터 입사해가지고 쭉쭉쭉 성장하면서 리더가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실무를 해보고 팔로워로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그 리더로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승진하고 이제 관리자가 되었을 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리더에서 벗어나서 이제 퇴직을 한다거나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이제 중간 관리자도 이렇게 뭐 그런 리더보다는 아예 오너십을 가진 그런 리더보다는 중간 관리자, 실무자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 리더는 실제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야. 리더는 잘 운영을 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인 거예요. 팔로우들. 네, 그래서 팔로우들이 적극적인 그런 역할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조직은 잘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리더십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 팔로우들을 잘 독려하고 촉진해서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팀장인지 팀원인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리더인지 지금 현재 리더인지 아니면 팔로워인지 앞으로 내가 현재는 팔로우지만 앞으로는 리더가 될 건지 뭐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뭐 팔로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이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팀장과 팀원의 아침 회의 시간입니다. 자, 팀장은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보고서는 완성이 됐나요? 팀원, 네,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팀장,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팀원, 팀장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하니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주신 자료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팀장, 저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원, 주신 자료 중에 일부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년도 자사의 여성용품 매출액과 브랜드 선호도의 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팀장, 아, 그렇습니까? L씨가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한을 주말까지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 네, 그러도록 합시다. 부족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처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팀장은 리더고 팀원은 팔로워예요. 팔로우는
여기에서 솔직하게 답도 할 뿐더러 그 틀렸다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틀린 사항에서도 어,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또 팀장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팀원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팀원이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기한을 또 연장해 주라는 시간적인 거 무조건 지시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합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지금 팀워크가 잘 맞는 거죠. 리더십과 팔로십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조직은 되게 긍정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팔로십의 의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팔로십이랑 리더십의 비교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리더십이 상사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면, 팔로십은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팔로우라는 추종자, 타인의 가르침이나 견해를 따르는 사람, 타인을 모방하는 사람, 이제 보통 팔로라 하면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부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리더십은 상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팔로우인지 리더인지, 팔로십을 발휘하는 건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팔로십이란 무엇인지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팔로십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팔로십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관계, 긍정적인 관계, 소통이 잘 다는 그런 팀에서는 팀장과 팀원 간에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사실은 보통 상사가 어려우면 사실은 그렇게 따르기만 하고 순종만 하고 사실은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의사 표현도 잘 하고 소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문화에서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예전에 말을 잘 하지 않고 이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이제 수용해서 그걸 잘 원활하게 하면 괜찮지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팔로십이 잘못된 팔로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소통해서 서로 그 리더는 리더로서 팔로우는 팔로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충실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적어 보셨을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십 유형이 아닌 팔로워로서 자신의 팔로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총 20문항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을 한번 보면 당신의 일은 자신에게 중요한 그 어떤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인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거의 안 된다. 6번, 7번은 거의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어떤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인 꿈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1점부터 7점까지. 언제나 도움이 되면 7점, 거의 도움이 안 되면 1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팔로우십.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이것도 반드시 요즘 과제도 잘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고 제가 학습해 보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올려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20문항이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 1번, 5번, 11번, 12번, 14, 16, 17, 18, 19, 20. 이 문항은 A, A축, 세로축이죠. 세로축에 점수를 이렇게 점수를 적고 총점을 네, 합산을 하는 거고 이 수평축 B축에는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문항 15번까지 문항에 점수를 해서 여기를 합산하시고요. 이 점수들을 가지고 1번에서 예를 들어 7점 이렇게 다 합산했더니 A축이 총 뭐 47점, 50 몇 점 이렇게 된다면 A축에다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60점까지 되어 있잖아요. 총 합산제 나는 15점이야.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하고 30점이면 여기 뭐 40점, 45 여기다가 이렇게 5점 단위로 하면 될 것도 50, 15, 3등분 나눠서 뭐 여기서 20, 25, 30 이렇게 기준을 선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하면 되고 B축에 있는 것들은 이 문항은 B축에 그야말로 여기에 표시를 해서 나는 어떤 팔로십 유형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있으면 나는 실무형이고 어, 이렇게 A축에서 여기 이 사분면 왼쪽에 왼쪽 상단 좌측에 있는 거는 수동형. 이게 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우측 사분면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건 실무형, 우측 하단의 수능형, 소외형, 수동형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 가까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팔로십의 유형에 대해서 뭐 소외형 추종자, 모범형 추종자, 수동형 추종자, 수능형 추종자, 실무형 추종자. 이렇게 사부면으로 나눴었잖아요. 나는 어떤 형인지, 소외형인지, 모범형인지, 수동형인지, 수능형인지, 실무형인지. 여러분들 어떤 유형인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십 유형, 네 가지 유형. 그죠? 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나는 어떤 팔로십 유형인지도 한번 여기에서 체크해 보셨으니까 뒤에서 이 유형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팔로십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십 유형은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 주도형 다섯 가지로 있고요. 자, 구분해서 자상, 동료, 리더의 시각으로 보는 거,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이렇게 해서 소외형과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 주도형. 자, 주도형은 약간 이상적인 유형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자아상에서 소외형은 자립적인 사람이고 일부러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조직의 양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수능형은 기쁜 마음으로 가업을 수행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 형,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은 네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일을 당연히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업무가 힘들 때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되게 수능적으로 조직에서 이런
업무 능력도 있고 태도도 수능형인 사람을 매우 선호하는 거죠. 자, 실무형은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실무형은. 네, 규정, 규칙. 이런 거 매우 중요해요. 매뉴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수동형은 판단 사고를 리더가 시키는 대로 좀 하는 거죠. 이 리더의 생각, 리더의 지시, 이런 거 지시가 있어야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수동형. 실무형은 이런 매뉴얼이랑 규칙이 되게 중요해요. 수능형은 시키기도 하지만 이 과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팀플레이 통해서도 이렇게 정말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은 수능이요. 자, 여기에서 동료 리더의 시각으로 봤을 때 소혜형은 냉소적, 부정적, 고집이 센 편이고 수능형은 아이디어가 없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음,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함. 그러니까 조직에 헌신하고 이렇게 조직을 믿고 하는데 수능형은 이제 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윗사람 시키면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어, 좀 아이디어랑 이런 것이 별로 없고 또 성과가 나는 일들만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무형은 반면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그런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흥정이라고 해서 그러긴 한데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과에도 이렇게 합의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조율하는 것. 그다음에 적당한 요리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동형은 하는 일이 없음, 제 몫을 하지 못함, 업무 수행에는 감독이 반드시 필요. 스스로 하지 못하고 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동형은 반드시 업무 수행에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지 않으면 꼭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자,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소외형은 자신을 인정 안 해줌, 적절한 보상이 없음,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음.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에요. 소외형. 스스로 이렇게 조직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뭐, 일만 시키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별로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 소외형. 수능형.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리더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워하는 거죠. 무조건 리더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나 리더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만드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태도 행동에 왜냐하면 리더의 의견에 거의 따르고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태도, 변화가 심한 것보다는 획일적인 태도, 행동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실무형, 규정, 매뉴얼 준수를 강조하고 명령과 계획의 빈번한 변경,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 풍토, 이렇게 실무형들은 네,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죠. 본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자, 수동형은 조직이 나의 아이들을 원치 않음, 노력과 공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 리더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함. 수동형은 이제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이렇게 시켜야지 뭐든지 하고 또 관리 감독 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느낌이 조직이 나를 아이디어를 원치 않음. 근데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유형의 팔로십들은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조직에 대해서. 노력과 공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 리더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함.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마나 한 일들이고 그런 생각들이고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이렇게 수동형의 사람들은 리더들도 일은 시키고 하기는 하지만 항상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없고 이게 노력 대비 성과는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요즘 시대는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그걸 실현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과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네, 그 유형이
그런 특성에 맞게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을 보완해서 그런 팔로우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팔로우십의 의미에서 이거 견적서에 관련된 건데 이 건은 어떤 거냐면 견적서 주문권 양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도 하면서 팀원 행동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S와 N 두 사람 곧바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제 세 사람인데 J는 그들의 업무 진행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부품을 분류하고 가격 순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업무 과제를 기대 이상으로 잘나고 있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SY는 부품 하나하나를 조사하여 영업 마케팅 팀을 위해 간단한 설명까지 그냥 그치지 않고 메모를 꼭 붙여놓는 거죠. 다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기 팀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팀을 위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붙여놓는 그런 배려와 일의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이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한 인사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부터도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각 부서 내 협업이 되지 않고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영업 마케팅 팀에 자기의 간단한 메모 붙여놓는 그런 업무 센스와 배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례비를 볼게요. 견적서에 대해서 업무 진행 상을 공유를 했고 또 복사된 명세서를 함께 보며 다른 팀원들이 추가한 사항을 주의 깊게 또 검토를 하고 팀원들은 견적서 때문에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래서 J는 M과 A에게 주문 양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M은 A를 가리키면서 A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A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A가 답변하였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일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점에 동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질문을 해보니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고 두 사람은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가 중재에 나섰는데 회의가 끝난 후 제이는 두 사람의 의견 조사지를 건네준 후 의견 조사지를 취합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죠. 자, 사례 씨. 팀원들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하고 팀원을 2인 1조로 짝지은 후 어느 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구성원은 그 영역에 취약한 다른 구성원과 강점을 가진 구성원과 그 영역에 취약한 구성원과 짝을 지었어요. 이따금씩 짝도 바꿔보기도 하고 팀원들은 교차 훈련을 주고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결정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모든 팀원은 결정을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합니다. 역지사지 입장도 바꿔서 생각해보고,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썩은 사과의 법칙이 있네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 리더로 팀의 팀워크를 무너뜨리는 썩은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볼 텐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변한다면 그것을 팀을 위한 승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끝끝내 변하지 않고 그럴 때는 팀에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썩은 사과가 팀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썩은 사과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팀 내에서 분위기 조성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조직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도 날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조직에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팀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한 사람이 사람이 들고 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왔을 때는 조직 문화를 약간의 긍정의 문화로 만들어 간다고 하며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은 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해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훌륭한 팔로와 그렇지 못한 팔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훌륭한 팔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팔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훌륭한 팔로는 동기부여, 책임, 일정 준수, 신뢰, 출근도 양호하게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자격과 능력, 정직, 긍정적 태도, 직무에 대한 열성, 다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지 못한 팔로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일정을 또 잘 지키지도 않고 낮은 열성, 무능력, 비협조적인 태도. 그러니까 남을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대인 관계를 봤을 때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팔로워가 돼야 되겠죠. 아마 이미 훌륭한 팔로우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다 보면 매번 어, 이런 긍정적인 팔로우만 될 수는 없고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조금 긍정적인 훌륭한 팔로우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팔로우십이 무엇인지 그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좋은 리더가 나쁜 팔로우를 만나면 좋은 리더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나쁜 리더가 좋은 팔로우를 만나면 나쁜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주시고, 리더라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리더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질이라기보다는 잘 건의를 해서 결정적으로 이게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팔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더십과 팔로십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필수적인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팔로워 입장일 때나 리더 입장일 때 잘 생각해서 그런 상호 보완적인 필수적인 존재로서 그런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때로는 성공, 실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잘 하다가 보면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뭐 중간 관리자도 있을 수도 있고 셀프 리더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상급자, 상사들은 그런 리더십을 잘 하도록 스스로 리더십 역량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 또한 어, 그 팔로워로서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항상 인지하고 그래서 상호 보완 쪽으로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팔로우십이 그런 팔로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5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5주차 2차시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